김태수 한정희. 남편 가방에서 나온 열쇠 문패에 그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재혼 생활이 통째로 거짓이었어요. 제 이름은 정미란입니다. 올해 68이에요. 10년 전 첫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사업가였고 전처와 이혼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혼 후 1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어요. 태수는 한 달에 2주는 집에 있고 2주는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딱 2주 주기로요.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출장도 가는 거지.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태수가 출장 가는 날, 아침 일찍 가방을 챙기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2주 뒤에 올게. 현관문이 닫혔어요. 청소를 하다가 태수 옷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 태수가 출장 갔던 기간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출장 가서 마트를 왜 가지?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우유, 계란, 두부, 김치, 집에서 먹는 반찬 재료들이었습니다. 혼자 출장 가서 이런 걸 사나? 며칠 뒤에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번엔 약국 영수증, 소화제랑 파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트 영수증, 쌀, 라면, 과일. 태수는 출장 가면 호텔에 묵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생필품을 살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2주 뒤 태수가 돌아왔어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요? 응, 피곤하네. 가방을 내려놓고 씻으러 갔어요. 저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식당 영수증. 2인분이었어요. 된장찌개 2개, 공기밥 2개. 출장 가서 누구랑 먹은 거지?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꽃집 영수증. 장미 한 다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한테 꽃 사온 적 없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가방을 정리했어요.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열쇠였어요. 우리 집 열쇠 아닌 다른 열쇠. 새 거였어요. 열쇠고리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23-45. 우리 집은 송파구인데 왜 다른 집 열쇠가 있지? 숨이 가빠졌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사무실 열쇠? 아니면 친구 집? 하지만 왜 가방에 넣고 다니지?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열쇠를 사진 찍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태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 숨기는 거 있어?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출근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주소를 검색했어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가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보자.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그날 밤 태수가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해요? 응? 회사 가지. 저녁엔 일찍 와요? 글쎄, 아마 늦을 거야. 회의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출근한 후
준비했어요. 천호동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어요. 동이 10개도 넘었습니다. 열쇠고리에 적힌 주소 123-45 1동 2층 345호인가.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올라가 봐야 하나? 그냥 돌아갈까? 그때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1동 입구에서 여자였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장을 보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에서 지켜봤어요. 여자는 마트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니야, 설마. 태수가 다른 여자랑 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자가 마트에 들어간 뒤 저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1동 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345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패가 있었습니다. 김태수 한정희. 김태수? 제 남편 이름. 한정희. 모르는 이름.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벽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현관벨을 누를까 했지만 손이 떨려서 못 눌렀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올라오는 소리. 저는 황급히 계단으로 도망갔습니다. 한층 아래에서 숨어서 봤어요.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여자가 345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열쇠로. 똑같은 열쇠. 태수 가방에 있던 그 열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계단에.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김태수? 제 남편? 한정희. 저 여자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전처? 하지만 이혼했다고 했잖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 때 태수가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태수를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 저녁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했어요.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갔다가 회의하고 왔지. 저녁은요? 회사 식당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태수는 천호동에 있었을 거예요. 저 여자랑.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태수가 먼저 잤어요.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 누구야? 10년 동안 나랑 산 사람이 맞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진실이 뭔지, 당신이 누구랑 살고 있는지 내일부터 제대로 조사하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출근 준비하는 걸 지켜봤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잘 다녀와요. 응, 저녁에 봐. 문이 닫혔어요.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딸 은경에게 전화했어요. 은경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좀 올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1시간 뒤 은경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영수증, 열쇠, 천호동 아파트, 문패에 적힌 이름까지. 은경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다른 집이 있다고요? 문패에 아빠 이름이 있었어. 김태수, 한정희. 은경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사무실 아닐까요? 동업자 이름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집이야. 여자가 장 봐서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럼, 친척?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느낌이 달라.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어떻게? 사설탐정 고용하는 거예요. 사설탐정이요? 네.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은경과 함께 탐정 사무소에 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맞아줬어요. 어떤 의뢰이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혼 10년, 2주 주기 출장, 천호동 아파트, 문패의 이름.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많이 보던 케이스네요. 이중생활 의심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GPS 추적하고 일정 체크하면 일주일 안에 파악 가능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비싸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계약했습니다. 먼저 남편분 차량에 GPS 추적기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미행하고요. 사진 증거도 확보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녁 때 돌아온 태수.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탐정이 뭘 찾아낼까? 정말 이중생활하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어요. 의뢰인님 확실합니다. 김태수 씨는 2주 주기로 두 집을 오가고 있어요. 송파구댁과 천호동 아파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천호동에선 뭐해요? 한정이라는 여성과 함께 부부처럼 생활합니다. 같이 장보고 식사하고 저녁엔 함께 산책도 하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있어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들이 왔어요. 첫 번째 사진. 태수가 그 여자와 마트에서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 먹는 모습. 세 번째 사진.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여자가 태수 넥타이를 매주는 모습. 부부였습니다. 완전히 부부처럼 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경에게 전화했어요. 은경아, 엄마 울고 계세요? 사진 받았어. 아빠가 정말로. 은경이 달려왔습니다. 사진들을 같이 봤어요. 은경도 충격받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10년 동안 속인 거예요. 나도 저 여자도. 그날 밤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거짓말쟁이. 10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 아니요, 같이 먹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또 출장이죠? 응, 2주 있다 올게. 어디 가요? 부산 쪽. 거짓말. 부산이 아니라 천호동이잖아. 저 여자한테 가는 거잖아.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태수가 출장 갔습니다. 가방 챙기고 나가는 모습. 평소와 똑같았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부터 미행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가 왔어요. 오전 10시 김태수 천호동 도착. 한정희와 함께 마트 방문. 오후 1시 두 사람 집에서 점심 식사. 오후 3시 공원 산책 중. 저녁 7시 집에서 저녁 식사. 밤 10시 취침 확인. 보고를 볼 때마다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저 여자와 완전히 부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탐정이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님 확실합니다. 김태수 씨는 1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상세한 일정표가 있었어요. 1주 2주 송파구 의뢰인과 생활, 3주 4주 천호동 한정희와 생활, 완벽한 2주 주기, 10년 동안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이.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정희와의 혼인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의뢰인과의 결혼만 법적으로 유효해요. 그럼 저 여자랑은 사실혼 관계인가요? 탐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조사해보니 한정희는 김태수의 전처가 맞는데 이혼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혼 안 했다고요? 네. 법적으론 아직 부부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뢰인과의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혼은 불가하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결혼이 무효라고요? 증거를 더 모아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론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10년 동안 뭐였던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어요. 재산 관계요. 재산이요? 네. 김태수가 두 집에서 각각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통장 추적이 필요합니다. 며칠 뒤 재산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뢰인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김태수가 의뢰인 명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고 있어요. 제 통장에서요? 네. 공동명의 통장인데 매달 200만 원씩 천호동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돈으로 저 여자 생활비를 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탐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희도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희요? 네. 그분도 피해자니까요. 10년 동안 속은 건 똑같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 여자도 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같이 당한 피해자라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장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정희였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 정희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희 표정이 저와 똑같았거든요. 놀람, 당황, 그리고 의심. 혹시 저 여자도 나를 알고 있는 건가? 마트 복도 끝에서 한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멈춰섰어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정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미란 씨 맞으세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한정희예요. 김태수 아내입니다. 아내. 저도 김태수 아내인데. 저도 김태수 아내인데요. 정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10년 전에 재혼했어요. 김태수랑. 정희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재혼이요? 태수가 저랑 이혼했다고 했나요? 네, 5년 전에 이혼했다고.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안 했어요. 우린 지금도 부부예요. 법적으로.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정희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태수가 두 집을 오간다는 건 최근에 알았어요. 마트 구석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정희가 먼저 물었어요. 언제부터 태수랑 사셨어요? 10년 전이요. 재혼하고 쭉 같이 살았어요. 2주에 한 번씩 출장 간다면서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2주가 저한테 온 거예요. 태수는 저한테도 2주마다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완벽한 2주 주기. 10년 동안 저도 최근에 이상해서 조사했어요. 저는 사설탐정 고용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정밀한 씨 존재를 알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속은 거였습니다. 똑같이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혼인신고 증명서예요. 저랑 태수 1985년에 결혼했어요. 이혼 신고는 없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결혼은 뭐예요? 저도 혼인신고했는데 정희가 서류를 더 꺼냈어요. 아마 무효일 거예요. 주문은 법적으로 불가하니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10년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정희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10년은 다른 여자랑 오간 거죠. 두 사람 다 피해자였습니다. 정희 씨, 우리 어떻게 해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워요. 저 사람 혼자 다 당하게 만들어요. 그날부터 정희와 저는 증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탐정한테 받은 사진들, 정희가 모아둔 영수증들, 카드 명세서들 모두 합쳐보니 명확했어요. 태수는 10년 동안 완벽하게 두 집을 오갔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미란 씨,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해요. 뭔데요? 돈이요. 재산. 태수가 어디서 돈을 빼냈는지 며칠 뒤 두 사람 다 은행 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미란 씨 통장 봤어요? 봤어요. 제 돈이 빠져나갔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저도요. 제 명의 통장에서 매달 150만 원씩 나갔어요. 태수는 두 집에서 다 빼낸 거였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를 속인 거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이면 얼마예요? 저는 2억 4천, 저는 1억 8천, 합치면 4억이 넘네요. 4억? 우리 돈으로 이중생활한 거예요. 정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소해야 해요. 사기죄요. 맞아요. 변호사 찾아가요. 다음 날 함께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집, 이중생활, 횡령.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주모는 아니고요. 한정의 씨와만 법적 부부니까 정밀한 씨와의 결혼은 무효예요. 그럼 저는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순 있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 빼돌린 재산은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저는요? 정희 씨는 배우자니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로.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사진, 거래 내역, GPS 기록.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희가 말했어요. 미란 씨,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태수 만나는 거요. 법정에서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피할 순 없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해야죠. 우리 인생 되찾으려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해야죠. 일주일 뒤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송파구 집으로요. 저한테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저녁을 차렸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먹었어요. 밥 맛있네. 거짓말쟁이. 식사 후 태수가 TV를 봤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정희에게 문자했습니다. 태수 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정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집으로 오래요. 제가 태수 부를게요. 그때 동시에 마주치는 거예요. 계획이었습니다. 태수가 정희 집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가는 거 며칠이 지났어요. 태수가 또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여보, 2주 뒤에 올게. 평소처럼 가방을 챙겼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태수 나갔어요. 알아요. 지금 오는 중이에요. 화요일이죠? 네.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알겠어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2시, 천호동 아파트로 갔어요. 345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희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TV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미라나? 정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세 사람이서 태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정희도 앉았습니다. 태수만 서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요. 태수가 주저하다 앉았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탁자에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알죠? 고소장이에요. 태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희 둘이 같이 고소했어요. 사기죄, 횡령죄. 10년 동안 두 집 오가며 우리 돈 빼돌린 거 증거 다 있어요. 태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봐요. 그날 우리는 태수를 그 집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희가 말했어요. 시원하네요. 드디어 시작됐어요. 네. 이제 끝장을 봐야죠.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미라나, 제발 통화 좀 하자. 설명할게. 설명? 10년 거짓말을 무슨 수로 설명해요. 정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태수가 저한테도 계속 전화해요. 받지 마세요. 네, 안 받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계속 연락했어요. 저한테도 정희한테도. 결국 정희가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했어요. 미란 씨, 태수가 만나자대요. 셋이서요.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해명하고 싶대요. 만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만나요. 들어는 봐야죠. 뭐라고 변명하는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정희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수가 들어왔어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로. 앉으세요. 태수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 말 있다며요?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우릴 속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이혼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살았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 정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미란이를 만났거든. 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고? 우린 싸운 적도 없는데요.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내가 느끼기엔 당신이 느낀 건 핑계고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냥 두 여자랑 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침묵. 제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재혼하자고 했을 때 정희 씨랑 이혼했다고 했죠? 응.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왜 거짓말했어요? 태수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 정희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둘 다 놓치기 싫다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릴 바보로 만든 거예요? 태수가 아무 말 못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인정해요? 인정해. 얼마나 빼갔어요? 정확히 말해봐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이 통장에서 2억 4천, 정희 통장에서 1억 8천, 합쳐서 4억이 넘네요. 그 돈으로 뭐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활비로 썼어. 양쪽 집 다 우리 돈으로 우리 속이는데 쓴 거네요.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돈 훔친 거예요? 임시로 쓴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정희가 끊었어요. 10년이 임시예요? 언제 갚으려고 했는데요?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봤어요? 고소장이에요. 사기죄, 횡령죄. 변호사가 승소 확률 90% 넘는데요.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란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왜요? 우리가 결혼한 거 생각해서라도. 결혼이요? 우리 결혼 무효래요. 당신이 정희 씨랑 이혼 안 해서. 태수가 당황했습니다. 무효라니. 법적으로 안 인정된대요. 10년이 통째로 거짓이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하고요. 정희야, 40년 살았는데 10년을 바람 피웠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태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제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10년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태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쳤던 건 당신 문제고요. 우린 우리 인생 되찾아야 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태수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도 일어났어요. 법정에서 봐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정희가 말했어요. 떨리네요. 저도요. 그래도 잘한 거 맞죠? 당연하죠. 우리 잘못 없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한 달 뒤면 모든 게 끝나는 거. 그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찾아왔어요. 송파구 집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요. 태수가 들어왔어요.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할 말 있어요? 짐 싸러 왔어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태수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거실에서 지켜봤어요. 짐을 다 싸고 나오는 태수. 미란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뭔데요? 정말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0년이 끝났구나. 슬프기보단 허무했어요.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가 짐 싸갔어요. 정희 씨 집에도 갔을까요? 아니요. 저한텐 안 왔어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모텔이나 고시원 아닐까요? 두 집 다 잃었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태수는 두 집 모두 잃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혹시 태수 씨 과거 조사 더 해보실래요? 왜요? 혹시 다른 전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통 한 번만 안 해요. 탐정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왔어요. 의뢰인님 발견했습니다. 뭐요? 김태수 과거에 2번 더 비슷한 일 저질렀어요. 뭐라고요? 20년 전, 30년 전 각각 다른 여자들한테 결혼 사기 쳤어요. 돈 빼돌리고 도망갔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상습범이에요? 네. 정희 씨가 4번째, 미란 씨가 5번째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왜요? 태수, 우리 전에도 똑같은 짓 했대요. 2번이나 더요. 정희도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상습 결혼 사기꾼이래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5번째 피해자, 정희는 4번째, 태수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거 재판에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상습성이 입증되면 형량이 더 높아져요. 재판 전날 밤 정희와 통화했습니다. 내일이네요. 떨려요. 저도요. 그래도 해야죠. 네. 끝을 봐야죠. 그날 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10년 거짓말이 법으로 심판받는 거야.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어요. 내일 할 일, 법정 출석, 증거 제출, 증언,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희와 저 2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잘 자요, 정미란. 내일은 당신이 이기는 날이야. 재판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년을 산 얼굴. 오늘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정희를 만났어요. 미란 씨, 정희 씨, 2사람 다 긴장했지만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네, 반드시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태수는 10년 동안 2명의 여성과 이중 생활했습니다. 한정혜 씨와는 법적 부부이면서 이혼하지 않은 채 정미란 씨와 재혼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GPS 기록, 사진, 통장 내역. 더불어 피고는 2 여성의 통장에서 총 4억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입니다. 피고는 과거에도 2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자료가 제출됐어요. 20년 전, 30년 전 사건.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이 사실이 맞습니까?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태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고 있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합의 의사 있습니까? 저와 정의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정밀한 씨 증인석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와 언제 만났습니까? 10년 전입니다. 피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했다고 했어요. 전처와 5년 전에 이혼했다고. 거짓말이었죠? 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진 건 언제 알았습니까? 최근입니다. 탐정조사로 알았어요. 피고에게 허락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동의 없이 빼간 겁니다. 다음은 정의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피고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40년입니다. 이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입니다. 피고가 다른 여자와 산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최근입니다. 10년 동안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태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두 여성과 동시에 생활한 게 맞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욕심이었습니다. 두 사람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습니까? 네. 반성합니까? 깊이 반성합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원고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와 정의가 일어났습니다. 정의가 먼저 말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중 10년을 속았어요. 돈보다 믿음을 잃은 게 더 아파요.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결혼이 통째로 거짓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 안 되는 결혼.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순 없지만 최소한의 보상은 받고 싶습니다. 앉았습니다. 피고 마지막 진술하십시오. 태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두 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진술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뒤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태수가 다가왔어요. 미라나, 정의야. 정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우리는 태수를 두고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날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태수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원고 정밀환에게 2억 4천만 원, 원고 한정희에게 1억 8천만 원을 각각 반환할 것을 명한다. 추가로 한정희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이겼습니다. 정의와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란 씨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태수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의와 저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미란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혼자 살아야죠.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긴 40년 살면서도 외로웠어요. 이젠 자유가 좋아요. 정의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진짜 제 인생 살 거예요.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송파구 그 집은 팔았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아무도 속이지 않는 곳,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곳. 정의도 천호동 아파트를 팔고 딸 집 근처로 이사했대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셔요. 미란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자유로워요. 혼자 사니까 편하죠? 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두 사람 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손잡고 웃으며 예전엔 부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거였으니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더 밝아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이었습니다. 미란 씨,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좋아요. 둘이서 가요. 완벽하네요.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0년을 속았고요. 1년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자유니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어요. 앞으로 할 일, 제주도 여행, 영어 공부 시작, 봉사활동 알아보기,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매일 웃으며 살기. 맞아요. 이제부터 매일 웃을 거예요. 진짜 제 인생을 살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내 거야.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야. 그렇게 정밀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이도 자유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두 여성은 각자의 길을 걷지만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어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며 68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 잘 살고 있어, 정밀한.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정밀함과 한정희처럼 당당하게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